1943년 4월 18일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부겐빌 현지 시찰 도중 미군기에 격추당했고 현지 일본군의 잔해 수색을 거쳐 전사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파장은 라바울뿐만 아니라 도쿄의 일본 해군 수뇌부 전체에도 미치게 되었는데요. 일본 기록에는 먼저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이 급히 입궐해서 히로히토에게 사건의 전말을 먼저 알렸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급거 입궐했다고 나와 있을 뿐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히로히토의 반응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해군 당국은 본격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뒷수습을 해야 했는데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일본 해군의 사후 대책은 크게 4개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사건의 비닉, 즉 기밀 유지였고 두 번째는 연합함대 지휘권 승계 문제, 세 번째는 야마모토 일행의 일정이 미군 측에 누설되었는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이 야마모토 제독의 전사 발표를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장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전사는 일본으로서도 정말 유례가 없는 비상사태여서 이에 대한 사후 처리도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군 수뇌부가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사망을 알게 된 것은 도쿄 시간 4월 20일 오후 1시. 이 소식은 연합함대 이외 진화 방면함대 그리고 각 진수부와 경비부 사령장관급에만 알려집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 기념일이 스시마 해전 당일인 5월 27일인데 일단 이날 이전까지는 야마모토의 사망 소식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건 1944년 5월 27일에 찍은 사진이라는데 해군 기념일에 이렇게 시가 행진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던 이번 문제, 연합함대 사령장관직 승계를 또 해결해야 했는데요. 당시 일본 해군 규정상 야마모토 사령장관 바로 뒷순위 지휘관은 해군 중장 곤도 노부타케 제2함대 사령장관이었습니다. 연합함대 사령장관 6호시 장관직이 공석으로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어서 야마모토의 사망 소식이 도쿄에 전해진 지 약 13시간 후인 4월 21일 오전 3시경 전문을 보내 콘도 중장이 연합함대 사령장관직을 대리하도록 했고 콘도 중장도 바로 이어 자신이 직접 대신 총장 등 해군 수뇌부에 전문을 보내 연합함대 사령장관직 대리가 시작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대리라는 말은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가정하는 표현이긴 한데 야마모토의 사망이 해군 지침상 아직 기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콘도 중장은 그야말로 대리에 불과했고 야마모토 일행 편대가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장관의 생사가 불분명하던 그 시점부터 차기 연합함대 사령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논의는 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월 21일 오후 1시에 사망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때 이미 일본 해군 수뇌부 사이에서는 다음 연합함대 사령장관 인선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보는 고가 미네이치 해군 대장으로 당시 요코스카 진수부 사령장관이었습니다. 고가 대장은 1885년생으로 야마모토보다 한 살 어렸고 해군 병학교 34기로 2기수 아래였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 당시 해군 대신이었던 시마다 시게타로의 전후 회상에 의하면 이때 연합함대 사령장관 후보로는 고가와 당시 천황에게 자문을 하던 해군 군사참의관이었던 고가와 같이 1885년생이고 해군 병학교 33기인 도요다 소에무 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요다는 전쟁 발발 이전 도조 내각이 출범할 때 해군 대신으로 내정되었으나 수상이 도조라는 것을 알고 본인이 거절했고 도조 쪽에서도 도요다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고가 대장이 도요다 대장보다 해군 병학교 한 기수 미친데도 불구하고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임명된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고가 장관 임명안은 속전속결로 21일 오후 히로히토의 재가를 받고 같은 날 오후 5시 시마다 대신 집무실에서 고가 대장에게 직기를 전달함으로써 후임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음날 고가 대장은 히로히토를 방문해 새로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임명되었음을 보고하고 임지로 출발을 서두릅니다. 고가 대장은 4월 25일 오후 3시에 트루크 기지에 도착해서 연합함대 기함 무사시에 대장기를 개양하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오른쪽이 코가 사령장관이고
왼쪽이 해군 중장 후쿠토메 시게루, 당시 군령부 제1부장, 즉 작전부장이었는데요. 부상을 입은 우가키 마토메 대신에 새로 연합함대 참모장이 됩니다. 후쿠토메의 발탁은 코가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코가 장관은 해군 항공본부장을 지냈던 야마모토와 달리 항공부대 지휘관 경험도 없었고 태평양 전쟁 개전 이래 진화 방면 함대 및 진수부 사령 장관을 지내 실전 경험도 없어서 해군대학교 24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작전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후쿠토메 중장을 직접 뽑아 자신을 보좌하도록 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월 18일 오전 북엔빌의 일본군은 야마모토의 601번기가 추락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북엔빌 주둔 보병 제6사단 23연대장도 이를 보고 휘하부대에 수색을 명했고 떨어진 60으로부터 담배나 식량을 가져올 목적으로 수색에 들어간 일본군 부대도 있었는데 이 중 같은 해군 소속인 사세보 제6특별육전대 휘하 수색대만 이 60에 야마모토가 타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채 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세 부대는 첫날에는 추락 지점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날 시간차를 두고 전부 도달합니다. 추락 현장을 목격한 일본군은 야마모토 대장은 기체로부터 4-5m 튕겨나간 좌석에 앉은 채 오른손에 자신의 군도를 쥐고 고통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죽어 있었고 마치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후 야마모토의 시신을 검시한 검시관에 의하면 야마모토 장관은 두 발에 12.7mm M2 브라우닝 기관 총탄을 맞았는데 한 발은 왼쪽 어깨 뒷부분에 맞았고 다른 한 발은 왼쪽 아래 턱에 맞고 오른쪽 눈 위로 관통해 나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체 내에서 총탄으로 인해 즉사했다고 발표되었으나 열대 지역에서 추락 이후 시신이 발견된 시점까지 28시간 이상 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부패되거나 구더기가 생긴 정황이 없어서 추락 이후에도 어느 정도 생존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인 4월 20일 오전에 다시 사고 현장에 일본군이 접근했을 때는 부패로 인해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제독의 유해는 북엔빌섬 부인에서 화장된 다음에 트루크로 옮겨지고 전함 무사시에 실린 채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족들에게는 4월 20일에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일본은 5월 27일 해군 기념일 전후로 해서 야마모토 장관의 사망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5월 11일에 미군이 아투섬에 상륙하는 바람에 연합함대 주력이 급히 트루크를 출발해 5월 23일에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고 따라서 공식 발표일도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5월 21일 오후 3시 대본영 발표를 통해 한 달 이상 비밀을 지켰던 야마모토의 죽음이 드러납니다. 야마모토의 국장은 6월 5일로 결정되었고 히로히토로부터 원수 칭호가 내려집니다. 5월 27일에는 독일로부터도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황족이나 화족이 아닌 사람이 국장을 지낸 경우는 야마모토가 유일해서 일설에는 히로히토가 시종 무관에게 야마모토를 꼭 국장으로 지내야 하냐고 물었다고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야마모토의 유해가 5월 23일에 일본에 도착하는 장면이고 이 사진은 6월 5일 국장이 치러질 때의 모습입니다. 국장 행렬이 도착한 장소는 도쿄 시내 히비야 공원이었고 이날 오전 10시 50분에는 일본 전역에서 야마모토를 위한 묵념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사태의 뒷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과달카날로 돌아온 미군 항공대 조종사들 사이에서 누가 과연 야마모토의 60을 격추시켰느냐를 놓고 주장이 대립되었습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킬러팀에서 가장 계급이 높던 램피어 대위가 과달카날로 복귀하자마자 자신이 야마모토의 60을 격추시켰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램피어는 렉스 바보 중위가 60을 또 하나 격추시키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홈즈 중위도 자기가 60을 하나 격추시켰다고 주장해서 미군은 처음엔 램피어, 바버, 홈즈에게 각각 60 1기 격추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후 격추된 60이 2기임이 곧 밝혀지고 램피어와 바버가 1번기 격추의 절반씩, 2번기 격추에 홈즈와 바버가 절반씩 공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1943년 10월에는 기밀로 계속 유지되던 작전 결과가 누설돼 타임지에 실려버렸고 이 기사에 램피어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면서 미 해군 수뇌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었던 존 미첼 소령에게 수여될 예정이었던 메달 오브 아너 명예훈장이 단계가 낮아져서 해군 십자장 네이비 크로스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오퍼레이션 벤전스 복수 작전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으나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아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야나기와 켄지는 당시 6명의 제로기 조종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요. 임무에 실패한 것이 부끄러워 침묵을 지키다가 1970년대에 증언을 하기 시작했고 1988년에 미국에서 야마모토 레트로스펙티브라는 모임이 열렸을 때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토머스 램피어는 이미 1987년에 사망한 이후였고 렉스 바버가 계속 자기가 혼자 야마모토의 육공을 격추시켰다고 주장해 오고 있었는데요. 야나기야는 제로기 6기가 전부 살아왔다는 증언을 하고 이게 확인되면서 램피어가 적기 5기 이상을 격추해서 받았던 에이스 칭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1991년에 우가키 마토메 참모장의 회고록이 영어로 번역 출판되었는데 여기서 미국은 전투 시작 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야마모토의 육공이 추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대목이 램피어의 전투 과정 설명과 매우 달랐고 램피어의 진술은 그동안 계속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총수 자리에 짐을 넣느라 사격을 못했던 육공 후미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렉스 바버가 야마모토의 육공을 단독 격추시켰다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 공군은 램피어와 바버가 절반씩 공헌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또한 과연 암호가 미군에 파악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해군 중앙에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야마모토 일행의 시찰과 관련된 전문은 전부 전략 암호로 작성되었고 사용된 암호책도 중앙과 각 함대 사령부 이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기밀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미군이 이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전쟁 초기부터 일본군 암호 해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1943년 2월에 침몰한 일본 2호 제1잠수함에서 암호책을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 이후 암호 체계를 바꾸었으나 이것도 기존 체계에서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아서 미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고 미군이 암호책 자체를 입수했을 가능성을 일본이 얼마나 고려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또한 남동 방면 함대에서도 암호 누설 여부를 시험해보기 위해 문다를 시찰한다는 위장 암호를 보내고 실제 비행기를 보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암호 누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후 이를 보고한 일도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에 암호에 쓰이는 난수표를 변경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미군이 일본군 암호를 해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서 미군 암호 해독 능력을 매우 저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4월 18일 이후에도 미군이 부인 지역에 계속 강행정찰 항공대를 보냈는데 일본군은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고 야마모토 편대를 공격한 것이 계획적이진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결국 일본은 자기들 암호 체계에 대한 과신과 미군 해독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미군이 단서를 던져줬는데도 받아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이것으로 해군 갑사건 관련 영상은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